통상 안락사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자에게 고통스러운 삶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 실행에는 간단치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1. 수의학에서의 안락사는 어떨까? 법적으론 물론 안락사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병원에 따라서 수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안락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근데 문제는 안락사의 시점이다. 상황에 따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상황이 왕왕 있다. 근데 고객에게 안락사를 시키자는 말을 차마 못한다. 2. 기원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한다. 3.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였다. 또 스스로 사전에 치료 거부 또는 치료 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70.8%, 25.3%로 훨씬 많았다. 이상의 경우를 참고로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안락사를 분류하는 하나의 축은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의 부가 여부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집니다. 캐보키언처럼 치명적 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 조작이 가해진 경우가 적극적 안락사의 한 예인데, 이는 서부 영화에서 부상당한 말을 쏘아 죽이는 주인의 행위인 자비로운 살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 경과에 따라 죽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살인 셈입니다. 살인이 1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는 부상당한 말에 대한 동정심을 빌미로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생명권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행복 추구나 건강을 위하여 자신 혹은 제3자의 생명권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따라서 말기 환자의 행복 추구권 역시 환자 자신의 생명권에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경우 생전에 환자의 인생관이 어떠했는지를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서 추측하고 이를 근거로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환자의 안락사 의도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자의적 안락사와 다를 바 없겠지만 자칫 환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추측을 할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결정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환자의 생명 유지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살 수밖에 없던 과거에 죽음이란 절대적 두려움일 뿐 거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의학기술의 발달은 죽음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적 영양 공급 기술의 발달과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의 개발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식불명 환자의 생명을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환자들의 죽음을 앞당겨 달라는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정작 들어온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족이나 친구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현대의학은 말기암 환자의 극심한 고통까지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족들의 정신적 지지나 신앙심으로 훌륭하게 극복하여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의학에 반하여 통증 조절과 정신적 지지에 역점을 둔 이러한 형태의 진료를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이는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며 대안입니다. 안락사 학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적절한 호스피스 진료야말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끝내지 않으면서도 긍지를 가지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인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받더라도 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합니다.